인류는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돌보며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얻었고 더 많은 생산량을 위해 이들을 개량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닮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세기까지 서양에서는 각각의 종들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하며 더 정확한 원리를 제시하고 기존의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은 야생동물과는 다른 생김새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축을 야생동물로부터 길들여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윈은 당시 유행하던 비둘기 육종을 예로 들었습니다. 비둘기는 일부일처제성이 강해 한번 짝을 지으면 거의 헤어지지 않아 품종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비둘기 품종을 순수 사육하더라도 부모가 가지지 않은 형질을 가진 자손 개체가 출현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이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자손에게 일어난 변이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축적시킬 수 있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다윈 시절 실력 있는 육종가들은 원하는 변이를 관찰하고 선택하는 활동으로 수년 안에 새로운 비둘기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간 손에 길들여진 모든 비둘기 품종은 야생 바위 비둘기를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위 비둘기의 자손이 가지는 미세한 변이를 누적했을 때 조상과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선택이 변화를 이끄는 매우 강력한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윈은 이러한 생물의 변화에 한계가 없을 것이라 보았으며 자연이 인간이 육종을 하듯 생물을 선택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습니다. 자연에서 생물들의 개체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탄생한 모든 개체가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의 수는 환경에 존재하는 먹이의 양이나 포식자의 유무, 혹은 기후 조건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살아남아서 자신의 변이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러지 못한 개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무작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이 가운데 자연은 살아남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변이만을 선택하여 남겨두는 것입니다. 비록 유전자에 대해 알 수 없는 당대의 기술적인 한계로 변이의 원리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으나 다윈은 자연 선택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생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나 날개와 같이 지적인 누군가의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 신체 기관에 대해 점진적으로 발달했을 때 각 단계가 불완전하더라도 개체의 생존에 이점을 주면 후대로 변이가 계속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이가 가능한 상태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상태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의 발달을 예로 들었을 때 개체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빛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보다 생존에 유리합니다. 감각기관이 정밀해질수록 그렇지 못한 개체보다 생존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변이는 감각기관이 발달하는 방향으로 누적될 것이며 자신의 생활 조건에 알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에서 줄기가 자라고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듯이 생물은 다양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가지는 처한 환경에 따라 자라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이 변화하는 것은 각각의 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대륙마다 기후가 비슷한 지역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생물은 대륙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유럽과 호주, 남미에 공통적으로 서식하는 포유류 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 속에서 다윈이 주목한 것은 각 대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물이었습니다. 유럽과 호주, 남미에 공통적인 포유류 종은 존재하지 않지만 똑같은 토착식물은 존재합니다. 또한 대륙 연안의 섬에는 가까운 대륙과 연관된 종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곳에서 탄생한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자연 선택을 바탕으로 생물들은 이주 능력과 생존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가능한 멀리 퍼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주를 막는 지형의 영향을 받게 되며 생물의 계통과 지리적인 연속성이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은 당대 사람들의 생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후대의 과학자들이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생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작위적인 변이 중에서 자연 환경에 적합한 변이가 살아남는다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다윈이 철저하게 생물을 관찰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